살다 보면 어느 순간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긍정적인 일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한두 가지면 거기에 찬물을 끼얹기에 충분한 경우를 자주 본다. 왜 그러는 걸까? 우리의 뇌는 많은 감정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뇌는 위협을 먼저 처리하도록 진화되었고, 이때 다른 감정들은 희생된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얼굴을 아주 잠깐 보여주고 나서 더 긴 시간 동안 가면 사진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의 의식은 가면 사진만 보았을 뿐, 두려워하는 얼굴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실험은 참가자들이 MRI 스캐너 속에 누워있는 동안 실시되었고, 연구자들은 두려워하는 사진이 제시되었을 때 뇌에서 혈류가 증가하는 곳이 어디인지 볼 수 있었다. 피험자들은 두려워하는 얼굴 사진을 봤다는 것을 의식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음에도 편도체라는 뇌 구조로 가는 혈류가 증가했다. 무의식적인 두려움은 편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과하면 편도체는 오작동을 하거나 작동을 완전히 멈추고 만다. 편도체가 두려움을 등록하는 데에는 0.01초면 충분하다. 이러한 편도체의 파문이 우리의 뇌와 인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감정, 즉 의식적인 감정, 무의식적인 감정이 벌이는 상호작용을 조사했다. 두려워하는 얼굴 사진을 장애를 가진 눈과 온전한 눈에 동시에 제시했을 때 뇌의 여러 부위에서 활성화가 증가했다. 놀라운 사실은 두려움을 나타내는 사진을 두 눈에 보여준 뒤 반응을 보니 장애를 가진 눈에 제시했을 때 뇌 활성화가 더 컸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의식적인 두려움보다 뇌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보다 편도체를 더 많이 활성화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의식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고 걱정한다. 이 실험들은 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조차 우리가 행복한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잔재는 뇌 안에 머물면서 긍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불안을 유발하는 사건이 끝나도 편도체가 활성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데 과학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과거에는 뇌를 사춘기 이후의 발달을 멈추는 조직 덩어리로 보았다.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현재 연구 결과들은 비록 성인이 되기 이전에 더 쉽기는 해도 성인이 되어서도 뇌 연결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릴 때 우리는 어두컴컴한 골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후로는 어두운 곳에 있기만 하면 이러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편도체가 보유한 학습된 연상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편도체를 다시 훈련시키는 것이다. 무의식에 접근하는 법. 첫 번째는 영상이다. 난데없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혹시 지금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라. 몇몇 연구에서 승려들이 명상할 때 그들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공감 능력을 높이고 편도체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편도체는 두려움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편도체는
모든 감정을 처리하지만 두려움이 다른 감정을 압도하기 때문에 편도체가 두려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다.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편도체는 이러한 명상적 기쁨 상태를 무의식적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한다. 두 번째, 주의. 무의식적인 두려움의 큰 문제는 뇌가 항상 부정적인 일을 기대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일을 찾는데 주의를 집중한다. 두려움이 심하면 전대상 피질의 활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증거가 있다.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못지않게 강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편도체 활성화를 지배할 수 있다. 말하자면 긍정적인 일에 주의를 붙들어 두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대상 피질과 편도체는 매우 민감해서 긍정적인 척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종종 긍정적인 태도를 가짜로 꾸며내지만 이것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줄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런 시도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우리가 진짜로 미소를 지으면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지만 가짜로 미소를 지으면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거짓 미소를 반복하다 보면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계속 연습하다 보면 뇌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접근. 최신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이미지는 불안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입증되었다. 따라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상하면 좋은 이미지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풍경을 상상하면 그것이 뇌의 시각계를 활성화하고 이는 우리의 편도체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편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단계를 밟아나가 보자. 먼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자. 이때 상상한 이미지와 비슷한 음악을 들으면 부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미지를 상상할 때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이미지들의 상세함의 수준을 높여가자. 예를 들어 처음엔 바다를 상상하고 그 다음 바다 위의 파도를 상상하고 그 파도 위에 배가 떠다니는 모습을 추가하는 식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상을 추가하게 되면 이미지에 몰입하게 되고 새로운 인풋을 더 확실하게 편도체에 전달할 수 있다. 문득문득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인생이 질척거리는 기분이 든다면 두려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해도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관점에서 인생을 재검토해보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뇌가 지금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